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호야입니다. 혹시 여러분은 장인 장모님하고 사이가 어떠세요?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어색하고 좀 서먹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관계가 아닌가. 특히 장모님하고 사위 간에는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인데요. 그런 관계가 그냥 그대로만 유지됐으면 좋은데 굉장히 악화된 사건이 있었어요.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은 거의 뭐 대화 단절, 서로 뭐 좀 그런데요.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제 저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10년 전이죠. 10년 전에 그 태어날 때 저희 장모님이 오셨어요. 이제 저희 아내 이제 몸조리 하는 거 도와주려고. 그래서 한 출산하기 한 달 전에 오셔가지고 출산하고 나서 이제 한 두 달 후에 이제 가셨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출산하고 나서 바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아내가 누워 있으니까 몸조리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그 시간을 대부분 저희 큰애는 이제 어린이집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와이프가 같이 이제 잘 있었어요. 와이프가 이제 심적인 안정도 많이 찾게 되었고요.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근데 가실 때가 됐어요.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근데 더 계시라 그래도 이 양반이 깝깝하대요. 그리고 이제 음식도 잘 안 맞으니까, 좀 답답해 하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3개월 만에 가시게 됐는데, 가실 때 이제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갔거든요. 그러니까, 뭐 그 나라엔 별로 없는 것도 이제 제일 큰 건 뭐냐면은 휴롬, 그 녹즙기, 이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샀어요. 그게 이제 꽤 무겁고 이제 등치가 나가는데 그것도 사고 뭐, 처남이나 무슨 처남 와이프, 이게 옷 같은 것도 사고 또 주위 친척들 선물 같은 것도 좀 사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진짜 좋아하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고추 참치, 커피 믹스 이런 거 막 사고 그래가지고 짐이 그때 한도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23kg는 됐고요 그 다음에 10kg 기내용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56kg 정도가 이제 허용이 됐었어요. 그 이제 캐리어 큰 거 두 개 이제 딱 해서 거기다 다 짐을 넣고 10kg짜리 이제 기내용 캐리어에 딱 넣고 꽉 찼었는데 그래도 짐이 또 막 굉장히 또 많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짐을 이게 달아보니까 거의 한 8에서 한 10kg 정도 거의 되더라고요. 근데 그 뭐 해외여행 자주 나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적정 짐 이상이 되면은 이걸 이제 키로당 얼마씩 해가지고 항공사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잖아요. 이게 이제 사실 좀 생각외로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꽤 금액이 들어요. 들어가지고 이제 떠나기 이제 하루 전에 이제 거실에다 쫙 펼쳐놓고 이제 그 짐을 싸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. 야, 이거 한 거의 10kg 다 되는데 이거 오바된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피가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리어에 좀 안 들어가는 것들은 빼가지고 택배로 보내자. 국제 택배로 보내면은 가격도 지금 이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내면 어떻겠냐 했더니 저희 아내가 방방 뜨는 거예요. 아니 가져갈 때 가져가야지. 왜 이걸 나중에 보내냐 그래서 아니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깝지 않냐. 어차피 뭐 꼭 필요한 게 바로 쓸 게 아니면은 조금 있다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막 그랬더니 그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다 가져가야 된다고.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. 거실에서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은 안방에 계셨거든요. 그 한 20분 동안 막 우리 아내하고 막 이거 내 설득하느라고 이렇게 하자고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방문이 확 열리면서 장모님이 확 나오시더니 막 거기에 있는 캐리어 이렇게 넣고 있는 그 물건들을 막 발로 빵빵 차는 거예요. 막 빵빵 차면서 우즈벡 말로 게라크마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다른 단어는 몰라도
케라크마스라는 단어는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저희 아내하고 싸울 때 우리 아내가 뭐 하기만 하면 케라크마스 해가지고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 이런 단어예요.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싸울 때 막 그 단어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제 귀에 콱 꽂혀 있었거든요. 이제 그 장모님 그 얘기를 하니까 확 그게 이게 딱 딸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케라크마스 쓰면서 막 발로 빵빵 찼는데 저는 하도 이제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딱 쳐다보고만 있었거든요. 멍하니. 거기가 뭐 정신이 나간 상태로. 막 이것저것 다 발로 걷어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. 막 다 필요 없다고 막 다 안 가져간다고 하면서. 그러니까 한 뭐 10여 분 이상을 막 그렇게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. 우리 와이프는 또 옆에서 같이 막, 말려야 되는데 말릴 생각은 하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,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화가 나지 않았냐고, 다 가져가는데 뭐 왜 그렇게 못 가져게 하냐고 막 거기서 더 방방 뜨지고 두 사람이 막 저한테 달려드는데 아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게 여기서 더 나도 화를 내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. 밖으로 나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고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산책하면서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누그러졌더라고. 누그러졌는데도 아이고 막 뭐 저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막 저희 아내하고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날은 시간을 이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날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발에다 줘야 되잖아요. 참 운전하는데 막 좀 그렇더라고요. 막 가기 싫은 것도 억지로 가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.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자기 이제 엄마하고 장모님하고 이제 수탁도 뭐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자기네들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공항에 갔어요.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짐을 붙여야 되잖아요. 붙여야 되는데 거의 한 10kg 되는 거 오버되는 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뭐 그 우즈벡 가는 사람들한테 붙잡아놓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자기 이제 그쪽 그 지역에 남한간 지역에 가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. 이제 그 사람 붙잡고 막 얘는 그 사람이 알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짐을 이제 오바되는 짐 그 사람한테 이제 준 거예요. 대신 좀 요것만 해달라고. 근데 해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보라고, 공항에 오면 다 해결되는데 뭐 그거를 뭐 택배로 보낼 생각하고 막 그러냐고 하면서 거기도 또 저한테 막 핀잔을 줘요.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. 아무 소리도 않고 빨리 시간이 가기를 바라고 그랬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수속을 마치고 나서 그 이제 공항 안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. 들어가면은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손 흔들고 이제 끝나잖아요.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저희 장모님이 들어간 이제 여권 보여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. 타이밍인데 이제 저도 이제 솔직히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은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딱 인사는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딸하고만 얘기하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획 하더니 그냥 훅 들어가 버려요. 그 안으로. 와, 그래서 저 또 한 번 더 벙 떴죠. 와, 진짜. 이게 좀 또 갑자기 또 화가 나더라고요. 근데 뭐 가셨으니까 제가 뭐 화날 대상도 없고 뭐 저희 아내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뭐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. 집으로. 집으로 와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를 안 하죠. 뭐 장모님 안 계시니까.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보니까 우즈벡 처갓집에 저에 대한 소문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. 그게 뭐냐? 제가 이제 천하의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. 아니, 장모님한테 그렇게 대하고, 그렇게,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, 이런 식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설명해 주는데, 그런 식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저희 장인 어른부터 시작해서, 제 말이라 그러면 꼬박 죽는 우리 처남까지, 매형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.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막 심하게 뭘 했다. 이런 식으로 싹 돌아가지고, 와, 진짜 제가 황당하더라고요. 진짜 막, 야, 이제 이런 하고 있는데,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인어른이 또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장인어른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이제 뭐 화내시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잘 넘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계속 계시다 보니까 많이 누그러졌고, 뭐 제가 좀 뭐 이것저것 사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누그러졌는데, 저희 장모님은 그 이후에도 또
한 번 오셨었거든요. 오시면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애들도 돌봐주고 그랬는데 저하고는 눈빛을 이제 이게 이게 제 눈을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오면 훅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시고 밥도 사실 이제 서로 이제 따로따로 먹죠. 저는 한국식 밥을 좋아하고 이제 저희 장모님은 뭐 된장찌개, 김치찌개 이런 거 냄새를 싫어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우즈벡식으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면할 일도 별로 없어요.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생선구이라든가 장모님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이제 하면은 그거 먹고 이제 뭐 이게 그 소고기 이제 이렇게 숯불구이 이런 거 이제 좀 먹고 막 그럴 때만 좀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 아내하고만 있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그냥 뭐 멀뚱멀뚱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가실 때도 별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. 뭐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그 딸하고만 슉 얘기만 하고 그냥 쑥 가버리세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 겪고 나니까 물론 이제 장모님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그게 그렇게 뭐 당했다면 당하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저도 이제 멀뚱해졌고 저희 장모님도 하여간에 그간에 쌓여있던 게 이제 그걸 풀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화상통화 같은 걸 하잖아요. 저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.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저쪽에 있고 저희 아내하고 제 애들끼리만 얘기를 하고요. 가끔 저희 아내가 오라 그래요. 와서 이제 새해 되면은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지못해서 가가지고 그냥 대충 뭐 인사하고 그냥 쑥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장인어른하고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저희 장모님하고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훅 멀어져 버렸거든요. 이제 사실 뭐 그게 누구 잘못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. 뭐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좀 정확하겠지만은 한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물론 말도 안 통해서 답답했지만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섭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뭐 좋게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왼수 아닌 왼수가 돼버렸거든요. 여러분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어떤 관계가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극악으로 이제 최악으로 치닫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제 걱정이 뭐냐면요. 나중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퇴직하고 우즈벡을 좀 가야 되는데 가고 나서 저희 장모님하고 진짜 이렇게 장모님을 찾아봤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솔직히 걱정이 돼요. 지금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볼 일이 없어서 괜찮은데 거기서는 좀 또 대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쌓이는 게 어떻게 풀릴지 하여튼 지금부터 좀 깝깝합니다. 하여튼 오늘은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좀 왜 그렇게 사이가 좀 멀어졌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. 아무쪼록 여러분은 좀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